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최근 두 편 연달아서 가짜 해병의 사연을 올렸는데 오늘은 가짜가 아닌 진짜 해병의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해병대를 못 간 게 평생의 한으로 남아서 수십 년째 가짜 해병으로 살고 계신다는 분, 저는 이분이 안쓰러워서 해병대 기수 그리고 군번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분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진짜 해병이 된 듯한 그런 기분,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최근 두 편의 방송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에, 아니 뭐 인생까지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한 사람의 정신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 즉 웰빙과 힐링 모두를 선사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저 혼자 자화자찬해 봅니다. 근데 해병대 표시 내고 밖에 돌아다니시면 돈이 제법 듭니다. 그 휴가 나온 해병대원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내가 티를 안 내고 다니면 그냥 안면 까면 되는 거지만, 빨간 잠바에 해병대 앵카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면서 어깨 힘주고 현역 해병대원들을 보면 일단 불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몇 기냐? 난 309기야. 55년생이니까 좀 늦게 들어간 편이지. 그러면 휴가 나온 애가 계산이 되겠어요? 지 큰아버지가 65년생인데 55년생이 309기? 좀 늦게 입대했다? 계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냥 5만원짜리 한 장 집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휴가 나온 해병에게 용돈 줄 거 아니면 기수 물어보지 마라. 아무튼 그날 방송에서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한 해병대 앵카, 태극기 이런 게 붙어있는 빨간 잠바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그걸 받으시고 바로 그걸 입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해병대 사나이들이 자신의 이런 사기 행각에, 사기라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본인이 해병대라고 믿기 때문에 이건 사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상범 또는 확신범,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병대 출신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줄지는 몰랐다. 해병대 예비역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방송을 보신 진짜 해병대 예비역들께서는 저에게 해병대 한 명 만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연의 당사자 그리고 시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 또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적어도 방송을 보신 분 중에 몇 분은 저를 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이 새끼야 뭔데 네 꼴리는 대로 가라 해병을 만들어? 돈 받아 처먹었지? 얼마 먹었어? 이럴 줄 알았는데, 격려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그동안 100만 명이었던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을 한 명 늘려서 100만 1명으로 만드는데 군설 이주석, 네가 노력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저는 또 한번 제 마음대로 자화자찬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혹시 이분을 알아보고,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죠. 55년생 연세가 70 가까운 분께서 왼쪽 팔뚝에 해병대 앵카 그리고 너와 나는 해병대 라는 전대미문의 문구를 문신으로 새긴 분, 거기다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병 309기다. 그러면 지난번 방송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혹시 이분을 알아보고 저 양반이 그 가짜 해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주변에 저놈은 가짜다 이렇게 소리치지 마시고 자기한테만 살짝 사인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해병대 족보를 파는 데 있어서 나름 수위 조절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원산항 들어간 거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방송의 뒷얘기는 이걸로 끝내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해병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탤런트 임채무 님이 되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탤런트 임채무를 대표하는 영상, 노래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과 진실인가? 예. 내 인생은 당신을 향해 타고 있는 촛불입니다.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 키를 좀 높게 잡았네. 이거 고음 불가네. 아, 참나 이. 하여튼 이 원곡은 이렇게까지 트로트는 아닌데, 아이 자식이 이게 뭐 아무 노래나 꺾으려고 하고, 역시 저는 이런 발라드풍의 트로트보다는 정통 트로트, 그 중에서 군대 싸가,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면회 왔다 돌아가는 철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떡보따리 어머님의 정성에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제대한 후에 어머님께 효도 할래요. 눈물 난다. 역시 저는 이런 정통 트로트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임채무의 대표적인 영상, 이걸 말씀드린다는 게, 면회 왔다가 떡보따리 놓고 돌아가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철조망 밖으로 바라보면서 우는 해병의 노래, 해병 3호곡. 이쪽으로 샜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탤런트 임채무의 대표 영상은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거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른쪽으로 파운드 막아야 돼요. 넘어집니다. 저거 시뮬레이션 액션이에요. 주심 달려갑니다. 뭐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이 뭐 주심 아닙니까? 꺼냈어요. 꺼냈어. 돼지바. 드디어 나왔습니다. 돼지바가 나왔어요. 이 선수들 보세요. 이거 먹겠다는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감독도 지금 먹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것이죠. 감동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감동만 없어요. 같이 먹고 싶은 것이죠. 5천만의 돼지바. 자 보세요. 이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으라는 얘기야. 나가서. 어떠십니까? 다시 봐도 골 때리죠. 돼지바 광고 영상인데, 아이스크림요, 2002년 월드컵 그때 문제가 있었던 그 심판을 패러디한 광고. 이 영상에서의 주인공이 바로 탤런트 임채무,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분에 대한 사연을 주제로 지금부터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내용에서는 단순히 해병대 병 228기 임채무 이분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간중간 해병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법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포항 1사단의 33대대가 김포로 올라간 사연을 한 두세 편의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탤런트 임채무는 이때 포항에서 김포로 올라간 33대대 본부중대 106mm 소대 소속이었습니다. 여기서 106mm 소대가 보병대대 본부중대 소속이었다는 방금 제 말씀에, 야마 106mm는 말이야 본부중대 소속이 아니라 화기중대, 그 나중에 중화기중대라고 했잖아. 그 화기중대 소속이란 말이야 인마. 어떻게 106mm가 본부중대 소속이야? 조사를 하려면 좀 똑바로 해.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과거 70년대 어느 시점까지는 보병대대에는 화기중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기중대 소속의 81mm 박격포, 또 106mm 소대는 본부중대 소속이 맞습니다. 당시 본부중대에는 8, 90년대 본부중대, 그러니까 보급, 통신, 수송, 공병, 병기, 의무, 또 대대 행정병들, 거기에 더해서 81, 106mm, 그리고 화염방사기 소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화기중대에 편제되는 90mm 무반동 총은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106mm 무반동 총은 육군에서는 보병연대의 편제 장비, 하지만 해병대는 보병대대에 편제됐습니다. 육군 보병연대의 활약을 해병대는 보병대대에 편제했다는 뜻이죠. 힘이 들어가네.
해병대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포항 1사단 소속의 33대대는 1972년 2월에 포항에서 김포로 올라갔는데 그 전에 포항 양포에서 해안방어를 하던 중 김포로 올라간다고 해서 3개월 만에 철수했고,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단 총원이 대대별로 매일 완전무장 구보를 했는데 당시에는 81mm 박격포까지 전부 메고 뛰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완전무장 구보에서 33대대는 대대 편제화기 중에서 106mm만 빼놓고 전부 메고 뛴 기록이 1시간 1분 26초 사단 신기록이었다고 합니다. 80년대 연대 대표 무장구보 소대의 50분 전후의 기록, 이것에 비하면 10분 정도 늦은 기록입니다만 81mm까지 메고 뛰었다면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 기록이 해병대 1사단 신기록,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군 최고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1999년 임채무와 그분의 소대원들이 당시 KBS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33대대장은 정인철 중령, 지금 배경화면에 이분이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KBS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여기에 출연하셨던 정인철 대대장 이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포 지경리로 올라가서는, 즉 김포 시절의 33대대 대장은 장지환 중령, 그리고 그 다음이 성병문 대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박구일 대대장은 그 다음 3대나 4대 대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포 시절의 33대대 대대장들이 해병대 사령관을 다수 하신 걸 보면 그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막강한 대대였던 게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배경 화면의 이 사진은 한때 해병대에 존재했던 5여단의 마크인데, 예전에 제가 방송했죠. 33대대가 김포로 올라간 72년 2월은 당시 김포 지역에 해병대 5여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남전 완전 철수에 따라 월남 청룡, 즉 2여단이 귀국하면서 72년 3월 10일 기존의 5여단이 해체되고 김포에는 2여단이 새롭게 주둔하기 시작했으므로 33대대가 김포로 올라간 72년 2월은 월남전 철수와 함께 해병대 연대 여단급 부대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월남전 참전과 함께 포항 1사단의 2연대를 모체로 해서 청룡 2여단이 만들어지고 그 빈자리에는 5연대가 창설됐다. 이 5연대를 모체로 해서 5여단이 창설되고 다시 5여단은 김포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월남전 철수와 함께 포항에서 창설된 5연대가 이 무렵 해체되고 그 자리에는 월남 청룡의 전신인 2연대가 다시 부활했다. 지난번 지금은 없어진 해병대 부대 역사 총정리라는 방송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72년 2월에 포항에서 33대대가 김포로 증파되면서 김포 여단은 기존의 고강리 1대대, 오리정 2대대, 하성의 3대대, 그리고 강화도 전체를 책임지던 수색대대, 이렇게 4개 보병대대 편제해서 5개 보병대대를 갖추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1, 2, 3대대의 위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는 제보해 주십시오. 근데 왜 33대대는 하필이면 지경으로 갔을까요? 지금은 지경을 장기, 김포 장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는 거의 신도시급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죠. 장기지구. 김포반도에서는 제법 후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후방 지역에 33대대가 위치했을까? 일설에는 당시에 높은 분들이 교육하기로는 여기가 바로 북한 애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곳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를 선점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놈들을 소탕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 뭐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임무는 천막 생활에서 벽돌 건물이 완성되고 나중에 전방대대와 교대하면서 임무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 얘기가 나온 김에 포항에서 김포로 출발 전에 33대대는 매일같이 김포에 가면 절대로 이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인삼, 긴바이 금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오르고 공장지대가 돼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강화, 김포 지역에 인삼밭이 아주 많았죠. 해병대 지휘관들은 잘 압니다. 자기 새끼들이 김바위를 잘한다는 것을. 근데 창피한 얘기지만 그건 장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김바위 하는 품목이 다를 뿐이지 장교도 김바위를 합니다. 장교는 뭐 해병대가 아닌가? 아무튼 집중적으로 매일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33대대는 밤마다 인삼밭을 털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야간에 민간인들에게 통행금지가 있어서 한밤중에 밖에 잘못 나왔다가는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시절, 당연히 주인이 지킬 수 없는 인삼밭을 터는 게 아주 수월했겠죠. 여기서 김포 지경 근처에서 당시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은 지경은 말이야 후방이기 때문에 주인이 지킬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전방이라면 모르겠지만 거긴 뭐 통행금지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해병대는 특히나 포항에서 올라간 33대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지경이라는 후방이 아닌 좀 더 북쪽의 전방지역 인삼밭을 훑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둔하고 있는 1, 2, 3대대가 오해를 받았겠죠. 이렇게 해병대의 김바위는 나름 머리를 씁니다. 눈앞에 뭐가 있다고 해서 마구제비로 훔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집토끼는 잘 키우고 산토끼만 잡아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우리 동네에 주둔한다. 그러면 그 동네 분들은 그걸 반기셔야 돼요. 그 뭐 해병대 한국내 들어온다고 막뭐저 몰개월 그쪽 그 도구 거기 나 플래카드 붙어 있는 거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좀 잘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북놈들이 거기는 우리나라 다 먹어도 포항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참 왜 하나만 보고 둘을 몰라. 이게 또 딴 데로 썼나. 당시 포항에서 올라간 기수는 대략 220자 초반부터 막내 기수는 245기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귀가 따갑네. 야 임마, 임채무 얘기한다면서 왜 엉뚱한 얘기만 짓거리는 거야? 이 새끼 제목에 좀 충실할 수 없어? 임채무 얘기를 한다고 했으면 임채무가 해병대에서 어떻게 맞고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졌는지 그걸 얘기해야지. 이 자식은 지가 무슨 해병대 역사를 강의한다고. 성질나네 진짜. 단군 할아버지 얘기를 하려면 환웅 할아버지 환인도 나오고 또 호랑이 곰 얘기도 하는 거지. 어떻게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조선이 시작됐다 이거만 달랑 얘기하겠습니까? 임채무가 포항에서 김포로 가던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배경 이런 걸 설명드려야지요. 많은 분들은 임채무가 포항에서 김포로 갔으니까 무슨 사고를 친 거 아니야? 꼴통이었나? 그렇게 안 생겼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배경 화면을 보세요. 이분이 꼴통처럼 생겼어요. 김 빠지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채무 해병대 병 228기 이분의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병대 병 228기 임채무는 포항 1사단 33대대 본부중대 106mm 소대 소속이었습니다. 김포로 올라간 72년 2월 당시 최고 선임은 대략 220자 초반 그리고 막내 기수는 245기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임채무
228기는 제법 고참이었다는 뜻이죠. 이분의 사연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1999년 KBS TV 내무반 신고합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당시 106mm 소대원 여러 명과 같이 서부전선 이상무 해병대 청룡부대라는 프로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 방송을 여기다 좀 이렇게 중요한 장면만 올리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작권인가 뭔가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특히 뭐 유튜브 뭐 이런 데서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임채무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죠. TV 내무반이라서 그 영어로다 TV로 하면 안 돼요. V입니다. 네. 아니 뭐 너무 친절한가 내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임채무는 김포로 올라갈 당시 맞을 기수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때리는 기수였다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분은 결코 후임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공한 연예인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을 왜곡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심각하게 잘못 맞아서 앞니빨이 2대나 부러지는 큰 피해를 당했다는, 그래서 부대에서는 이 사고를 감추려고 특별히 휴가를 보내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복수의 인원한테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그런 것 같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이 맞아본 분들은 후임들을 괴롭히지 않죠. 안 맞아본 사람들이 꼭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입대 전에는 연예인으로서 완전 무명, 이름이 없는 연예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예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한 해병대 연예대 남진, 진송남, 임희춘, 최희준 이런 분들은 해병대 입대 전에 이미 유명한 연예인이었지만 임채무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401기 김흥국 이분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부총재가 되신 것 같습니다. 100만 예비역을 대표하는 기구의 부총재시면 수염 좀 깎고 다니시지. 남사스러워서. 농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 해병대 창설 74주년 기념 행사 후암동에서 저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김흥국을 아냐고요? 당연히 알죠. 근데 그분은 절 몰라요.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하면 알아?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가 해병대지. 육군 출신이 거긴 못 발로와. 그냥 자기보다 어려 보이면 반말하고 나이 들어 보이면 선배님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 반말한 걸 보면 제가 어려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동안인가? 아니 이 자식이. 김흥국은 59년 왕십리, 너는 63년 강원도. 그럼 네가 어린 게 맞지? 임마 동안은 무슨 동안이야? 난 네가 김흥국이보다 선배인 줄 알았어 이 자식아. 그러네요. 제가 어린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저도 나중에 구독자가 한 2만 명 넘어가면 수염 좀 길러볼 생각입니다. 연예인은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뭐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그놈의 면도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더 얘기가 딴 데로 샜나?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임채무는 현역 시절 전혀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행사에서 노래도 잘하고 사회를 잘 받기 때문에 33대대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해병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228기로서 1970년 8월에 입대했으니까 그럼 포항에서 김포로 올라갈 때는 군대 생활이 거의 20개월 가까이 된 시점. 김포에서 중고참 생활을 하던 임채무는 제대 말년에 MBC 탤런트 공채 시험에 합격을 했고 부대에서는 경사가 났다면서 15일짜리 휴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대 말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대략 73년 몇 월경에 전역했을 거다.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220자 분들은 저녁 날짜를 계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원래 김신조 때문에 군대 생활이 늘어났는데 220자들이 전역하던 73년도에는 급기야 34개월, 그런데 226기는 이 늘어난 기본 의무 복무 기간에 4개월을 더해서 달수로 치면 39개월까지 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226기 같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역은 한 달 간격으로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집으로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군번 순으로 잘랐다는 것 같습니다. 신병들을 실무 배치할 때는 아무래도 군번 순으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나보다 군번 1번이 빠른 사람과 내가 같은 중대나 소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동기생임에도 불구하고 4번에 걸쳐서 군번으로 잘라서 전역을 시키다 보면 같은 내무실을 쓰던 동기생이 먼저 전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임들은 이런 전역이 늦춰진 선임들하고는 눈도 마주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해병대는까 가능한 일이지, 그게 아니라면 전역이 미뤄진 분들은 탈령 아니면 그 이상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제대 말년에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다는 임채무는 원래의 의무 복무 기간대로 예정된 날짜에 전역을 했는지, 아니면 2기 선임인 226기 그 중에서 군번이 가장 늦은 사람처럼 4개월이나 더 했는지는 저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TV 내무반 그 방송을 보니까 당시 김포 33대대에서는 적군 눈알 빼오기라는 놀이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다 코를 잡고 다른 손은 그 안쪽으로다 이렇게 넣는 자세. 뭘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냐, 그냥 코끼리 코. 네. 그러면 되는 걸, 이거 해본 지가 한 50년이 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복잡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코끼리 코 그 자세로 제자리 돌기,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놀이를 저 어렸을 때 해본 기억이 있어요. 뭐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충 한 20바퀴는 돌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방송에서 보니까 그래요. 임채무가 이제 그 사회자가 이계진이고 거기 뭐 뽀시기 이용식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사격 개시 이렇게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계진이가 이제 중심을 못 잡고 이제 뒤로 이제 팔라당 잡아지더라고요. 이게 뭐 중심이 잡히겠어요. 아무튼 그런 방송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뭐 짜고 친구 같진 않아요. 이거 뭐 녹화니까 그 얼마든지 잘라낼 수는 있었겠죠. 뭐 생방송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근데 분명히 그냥 리얼하게 자빠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랬겠죠, 뭐. 근데 그때 그 김포 그 70년대 33대대는 그렇게 놀 게 없었어요. 다들 20살 넘은 성인, 거기다가 대한민국 해병대가 코끼리 코돌기, 그게 뭡니까, 쪽팔리게. 타군 출신들이 그걸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해병대 이 새끼들 맨날 오리발 차고 원산항 뭐 들어가서 논다고 그러더니만 코끼리 코 그거 한겨?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비밀입니다. 아셨죠? 남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나저나 진짜로 70년대 이런 놀이를 하셨다면 저한테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믿기 어려운 놀이 그런 것 같아서 진짜 그랬을까? 인터넷을 조사해 보면 임채무는 고향이 전남 한평으로 나오는데 현역 시절 임채무와 같이 휴가나 외박을 나갔던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집이 영등포였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리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닌 것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하지만 명랑쾌활한 성격에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좀 껄렁껄렁했다, 영등포에서 좀 놀았던 거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제가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해병대 치고 좀 껄렁껄렁 안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 그리고 왕년에 좀 안 놀아봤던 사람이 또 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럼 맨날 도서관에서만 살았나? 자기도 껄렁껄렁 놀았으면서 초록은 동색 놀아봤으니까 그것도 아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5, 60년대 해병대 장교 그분들 중에는 유명한 건달 조직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지난번 12.6 당시에 청와대 경호실 사연을 조사하면서 한 건데 74년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저격에 숨질 때 당시 경호실 안전과장을 하던 분이 하경대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해관 23기 그럼 코미디언 이기동 선생과 동기생이죠. 근데 이분이 그 유교사 그 저격 사망 여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할복 자살을 시도했대요. 청와대 경호실 현직 과장이. 그때 신문을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이분이 중동고등학교 출신인데 별명이 따르마 뭐 일본말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울 시내에서 좀 논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 따르마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먹 하나는 알아줬던 모양이에요. 사보이 호텔 그 뭐 사시미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떼는 거 그걸로 유명한 신상사파 소속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왕년에 해병대 장교들 중에도 주먹은 꽤 있었다. 저는 심증이 갑니다. 유명한 기수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해관 71기는 아주 성격이 유순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들로만 뽑았다는 그런 선배님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좀 그렇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임채무는 해병대 제대 후 1970년대 중반 데뷔하자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주로 MBC 드라마에서 선굵은 배역을 자주 맡은 연기파 배우로서 중장년층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양방송이 폐국되기 전까지 TV 드라마계의 남자배우 투톱이던 노주현, 한진희의 미남 역할 주인공 독점을 임채무가 이어받아서 1980년대에는 그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본인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역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들 3명의 배우는 맡은 역할에 젠틀맨 이미지가 겹치면서도 각자 조금은 다른데 노주현이 잘생기고 부드러워 보이는 신사지만 때로 터프하고 호쾌한 이미지, 한진희는 큰 키에 훤칠하고 부드러운 멋쟁이 꽃미남 이미지. 하지만 임채무는 중후하고 우수에 찬 남성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3명 모두 외모 역시 시대상과 어울리지만 임채무는 중후한 목소리가 애정 연기와 잘 어울려서 특히 여성 시청자에게 엄청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병대에 들어올 때는 무명이었지만 해병대 현역 시절 탤런트 공채 시험에 합격한 임채무는 성공한 탤런트로서 연기에 이어서 노래까지 하는 연예인으로 성공합니다. 하지만 말년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두리랜드라는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구설에 오르내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평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릴 적 꿈으로 시작한 사업, 따라서 수년간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면 해병대의 뚝심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디 사업에서도 성공하셔서 해병대 출신이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해병대 가족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병 228기 임채무님의 현역 시절 모습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해병대는 이름 없는 사람도 유명 연예인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군대입니다. 현빈처럼 유명해져서 입대하는 것도 좋지만
유명 탤런트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은 이름 없을 때 해병대에 들어와라. 그러면 성공한다. 믿어보시죠. 오늘은 지난번에 2번 망가졌기 때문에 임채무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제법 무게 좀 잡고 해병대 33대대 그리고 김포의 얘기를 유명 탤런트 사연 속에 살짝 끼워서 소개해 봤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보신 돼지바 광고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파고 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넘어집니다. 예, 저거 시뮬레이션 액션이에요. 주심 달려갑니다. 뭐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이 뭐 주심 아닙니까? 아, 꺼냈어요. 꺼냈어. 돼지바. 드디어 나왔습니다. 돼지바가 나왔어요. 이 선수들 보세요. 이거 먹겠다는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아, 감독도 지금 먹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것이죠. 감동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감동만 없어요. 같이 먹고 싶은 것이죠. 5천만의 돼지바. 자 보세요. 이거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으라는 얘기야. 나가서.